안녕하십니까? 너 억울하니 너구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금감원의 신한라이프 사기 옹호 관련 녹취, 그 실상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드디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재무설계사와 신한라이프의 사기 행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보셨던 분들을 위해 서로는 짧게 하고 녹취를 들어보면서 이 사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죠. 면 다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이제 계약자분은 또 보험료 납입에 또 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이제 계약이라는 사업을 보통 이제 보험은 이제 금융상품 중에도 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민법 상법상으로 어떤 계약 조항이 많기 때문에 쭉 이제 오는 건데, 그럼 이거 이제 파기하려 그러면 이 계약 전체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뭐 사유나 증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 약해요, 사실은요. 저번 보험사 고발 영상에서 재무설계사가 상품의 보장 항목에 대해 허위로 상담을 했기에 사정고지 의무 위반 및 사기 판매로 금감원 제재 대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금감원은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또 결국은 또 보험이라는 상품이 또 한계점이 뭐냐 그러면 원래 계약 당사자는 이제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모집 설계사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민호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잘못한 건 사실 보험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모집인을 상대로 사실 소를 또 제기할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대리인입니다. 영업직이죠. 대리점과 다단계 형태로 진행될 뿐 어쨌든 영업 규정 및 감독은 보험사 본사에서 관할해야 합니다. 즉 피고소 대상은 단순 설계사뿐만이 아니라 보험사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대놓고 보험사를 감싸고 있는 이 금감원 공무원의 발언이 어이없네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피고인은 이제 그 회사가 되고 이 피고인은 신한라이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그게 이제 원칙인데 워낙에 이제 또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한계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업법 102조에 보면 이제 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원래는 모집인한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이기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이제 보험사는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이제 그 모집인한테 이제 구상권을 이제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품의 내용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판매 당시에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설명의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3개월이 또 지나버리면 이게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효가 또 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 3개월 논리는 보험사 및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고객에게 불가사유 전달을 위해 쓰는 수법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판매 시기에 상관없이 회사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상품 오판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소매 물품 중에는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 배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이 가입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갤럭시 폭발 사태가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모든 소비자의 피해 사항을 다 무시하고 금감원에서 계속 보험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상품 설명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이런 거에 이제 딱 법에 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가 이제 어떤 거냐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그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 녹취록에도 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돼서 죄송한데 이제 설명 부족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 애매하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 한 권이거든 사실 계약 내용이. 네, 맞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돼 있거든. 중요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중요 내용이라는 게 어쨌든 약관상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하상 관련해서 수술비는 보장이 되는데, 네. 아까 뭐 진단비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건 맞죠?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제가 그 녹취상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저한테는 이제 100%그 진단비가 들어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100%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설계라고 하는 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는 그 보험 계약 체결 전하고 후가 있는데요. 네. 체결 전은 이제 우리 설계라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는 이제 실제적으로 계약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설계라는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는 거는 네. 청약 전 거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부터 들어가는 계약의 어떤 계약서 있잖아요. 네. 계약서부터 이렇게 쭉 저희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설계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보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되게 이해는 해요. 지금 이 부분에서 금감원은 엄청난 오류를 범했습니다. 보험 설계 단계는 간단하게 말해서 영업 단계입니다. 영업 단계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을 범죄 사실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러면 영업을 하면서 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무죄가 된다는 발언을 지금 한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계약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갖고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약관의 어떤 또 상표에 보면 이 약관상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보험사는 어떤 청약서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이걸 다 금지하기 위한 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민호님께서는 아마 그 모바일로 모니터링이 된 것 같은데 방식으로는. 또 어쨌든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아까 청약 서류에 하자가 없고 또 녹취가 돼 있다 모니터링 이 부분이 돼 있으면 감독 규정은 다 이행을 한 거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 그럼 결국은 이제 뭐 모집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뭐 한 8년 정도 제가 민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한 1년에 1000건 정도로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민원인께서 이 사안도 조금의 아까 말씀처럼 조금의 좀 하자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전체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돼요. 제 입장에.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죠. 보장 내용을 허위 안내에서 가입시켰고 그로 인해 고객은 피해를 봤는데 이게 하자가 거의 없고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커버를 칩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녹취된 것도 시점이 사실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최근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증거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술의 증거력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기억이라는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많이 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하튼 간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판단해 봤을 경우에 우리 민원님의 이 민원 내용만 가지고 제가 보험사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 보험계약 취소하고 돌려주라 라고 권고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사실은요. 이번에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발언인데요. 지금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다르게 안내를 받은 부분과 상세 정확 및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대놓고 말하면 당신이 말 지어낸 거 아니냐, 날조한 거 아니냐 이 말을 좋게 돌려한 거예요. 영업 단계에서 상담사가 제공한 자료들도 증거 채택이 안 되고 설계사와 대화한 녹취 내용도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허위 판매 증거가 있어도 금감원은 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또 제가 그분 상대로 금속법 위반으로도 구속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한데 예. 제가 안 그래도 금감원에 그 금속법에 대해서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이게 민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금속법을 다루는 분야는 또 따로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속법이라 하더라도 뭐 똑같아요. 뭐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매뉴얼이 있고 그 안에 어떤 경험이 있고 또 항상 우리 결제하는 사람들이 또 결제할 때 다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 금융감독 원장의 직위직에서 나가서 답변도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민원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사실 또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불수용으로 이제 저희들도 답변을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불송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이제 뭐 금감원에서는 이제 행정법으로만 다스리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고도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소송 비용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송 전 단계에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사전에 한번. 녹취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의혹이 드는 건 지금 이 사람의 직급인데요. 2022년 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 후 모두 보험사의 요직에 자리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금감원 담당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관피아, 관료와 기업 간의 마피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번 녹취에서도 밝혀졌지만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그게 허위 영업 과정이든 설계사의 고백이든 여러분은 보험사의 악마 같은 허위 영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생명의 다른 보험 사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